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건설되는 세계 GTX-A 역사 중에 마지막 킨텍스역입니다. 오늘 킨텍스역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주제는 차별화 입지, 대체 불가 입지, 그리고 대장 아파트의 위상이 그 어느 곳보다도 부각될 입지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역 위치, 다 확인하셨고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GTX-A 역사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번 편을 준비했고요. 또 보시는 분들도 시야가 확 트이는 방송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기도 권역에서 소개한 역사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물론 킨텍스 역사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킨텍스 역사는 그보다 중요한 많은 포인트를 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자 하고요. 아마도 금상첨화라는 말이 꽤나 어울리는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킨공주, 킨텍스 한류월드 공동주택연합회의 줄임말이죠. 킨공주에서 제공한 킨텍스 한류월드 지구의 모습입니다. 초고층 신축 아파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양시의 최고가 아파트 시세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고공행진하던 킨텍스역의 이 초고층 신축들이 현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라는 보상 심리에 더해서 수도권 급상승기에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 원시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이 급상승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중반에서 17억을 넘겼으니까요. 서울 주요 지역의 상승률에 비견해서 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였죠. 두 번째 2등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를 보시면요. 킨텍스 원시티에 뒤지지 않는 입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GTX 역사 하나만 놓고 보자면 바로 옆에 엎어지면 코다을 초초 역세권 아파트가 바로 이 킨텍스 꿈의 그린 주상복합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호가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킨텍스 원시티하고 킨텍스 꿈의 그린의 호가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물론 시세도 킨텍스 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17억을 넘겼고요. 꿈의 그린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최고가 15억에 조금 못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 호가상만을 놓고 볼 때도 한 3, 4억 정도 갭을 두고 원시티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그렇게 호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킨텍스역이 다른 역사와 다른 점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곳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킨텍스역에서 삼성역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리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했죠. 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도 포기했는데 그런 이 킨텍스역 일대를 제가 왜 감히 삼성역에 비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삼성동하고 킨텍스 한류월드 지구를 비교한 표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그런 마이스 산업 그리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만큼은 아니지만 현대 자동차 그룹의 상징성이 내포된 현대 모터 스튜디오가 킨텍스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현대 백화점 킨텍스점 그리고 그간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팩트로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다 완비된 것이나 다름없는 인프라 손님 맞이 준비까지 확실한 호텔 숙박 시설까지 갖춘 곳이 바로 이 킨텍스역 일대입니다. 그러면 이 킨텍스를 제2의 삼성역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또 불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에서 삼성역이 보인다는 뜻은 삼성역의 아류 또는 흉내내기 도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고양시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테마로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실 것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인데요. 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 첨단 산업과 융합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 26만 평 부지의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지의 모습이고요. 자족 도시로서 일자리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이 이 고양국제회의 복합지구인데요. 이 연두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지역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양국제회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일산 서구 일대가 고양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국내 마이스 산업의 한 축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 시설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변의 이 산발적인 그 개발 상황하고 맞물려서 단순한 그런 마이스 산업 중심지의 역할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삼성동 코엑스에 뒤지지 않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이스 그런 산업의 중심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그런 개발들이 전부 다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이 고양 장항지구 개발인데요. 도시개발 도시 이용 계획도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보시면 이 쪽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전부 다 이 공동주택 부지로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약 47만 평에 걸쳐서 이 장항지구가 개발이 되는데요. 청년 중심 행복타운, 신혼 희망타운 등이 들어서고 있는 이곳이 킨텍스역 인근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이 지역 인근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볼 때 장항지구의 개발이 이 고양시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어느 개발에 못지않게 이 지역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고양 방송영상밸리하고 할리월드 관광 숙박단지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킨텍스역만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할리월드 관광 숙박 단지 개발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할리월드 관광 숙박 단지 개발의 성격상 돈이 되는 곳에 방송하고 영상 기술 산업이 집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할리월드 관광 숙박 단지의 그 토지 이용 계획 모습인데요. 이쪽에 호텔 부지고요. 여기에는 테마파크 부지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할리월드 관광 숙박단지는 사업비가 총 2조 522억 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K컬처밸리,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 아레나라는 것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 첫 음악 전용 공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J 라이브 시티 안에 건립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대단하죠. 그래서 삼성의 이 반도체 라인을 따라서 집값이 들썩이는 이 삼성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 콘텐츠의 발전상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의 이 발전 경향을 볼 때 이 콘텐츠의 복합단지인 CJ 라이브 시티와 아레나가 바로 이 킨텍스 역사 인근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하자면 그 용산공원을 다른 도시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CJ 라이브 시티를 기반으로 한 이 아레나 역시 다른 도시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세계 1위 아레나 전문 기업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권역 내 많은 GTX 역사가 건설이 되고 있죠. 지금 벌써 GTX A 역사도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상업시설, 쇼핑몰 등을 겸비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GTX 역사만 A 역사만 볼 때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되는 곳이 다른 곳에도 꽤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런 유니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이 아레나와 같이 유니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BTS를 이어서 수많은 한국의 아이돌들이 끝없이 양산되고 세계 문화 컨텐츠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 이곳의 가치가 단순한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CJ가 일산에 높이 370m, 88층 초고층 빌딩을 확정했다. 이런 기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CJ 라이브 시티 안에 건립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K컬처의 상당한 그 상징적인 그런 건물로 인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요. 이러한 유니크한 개발에 덧붙여서 바로 인천 2호선의 고양 연장도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교통 노선입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확정이라고 하면은 뭐 독정역과 걸포 북변역, 그 다음에 킨텍스역, 일산역 이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른 역사 계획이 분명하진 않지만 단절되다시피 했던 인천하고 김포 그리고 고양시가 전철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킨텍스역에 대해서 쭉 리뷰를 했는데요. 여기 창릉 하고 그 다음에 대고 그리고 킨텍스를 하나로 이렇게 한 사진 안에 담아봤습니다. 모두 GTX로 한 정거장씩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들 세 곳 중에 한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킨텍스라고 할 수 있겠죠. 발전이 가장 눈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양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곡과 창릉도 킨텍스 권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GTX A 역사를 띈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들이죠. 결국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해를 하실 때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으로 하는 투자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서 2개 역사, 그 대곡역과 두 개의 역사, 대곡역과 창릉의 역사 리뷰를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지껏 다른 영상에서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영상마다 영상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늘 최소한의 비용,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킨텍스역을 금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신축 아파트들을 비교해 가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신축의 초고층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위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 킨텍스역 위쪽으로 대화역과 주염역 쪽으로 가시면 구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액에 맞춘 투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영상에서 단 하나의 픽을 추천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제가 동탄여편에서 금매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호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등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 꿈의 그림과 아까 비교를 했었는데요. 2등 아파트인 하나 꿈의 그림과 비교를 할 때 킨텍스 원시티는 이 지역의 원탑 대장 아파트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시세하고 호가 차이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며 어떤 유니크한 성격을 가진 입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니크한 성격을 가진 입지는 전망이 어떠하냐, 한강 조망이 되느냐, 고층이냐 저층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1층이나 고층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이 킨텍스 일대가 다시 급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 차이가 반드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용산 연계 한남 뉴타운 편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역시 준공이 완료되면 한강 조망의 문제가 수억의 프리미엄 차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킨텍스 원시티 역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한강 조망권을 그리고 고층을 확보하는 것이 후에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언제나 원칙이지만 될 수 있다면 이 지역만큼은 원시티를 원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시티는 아파트들도 함께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원시티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매매, 그리고 청약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아파트는 무주택입니다. 투자 겸 실거주를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점을 누리면서 아파트 투자 못지않은 시세 차익도 기대가 되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팁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